(2022) 가을학기 독서축제 김겨울 작가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방송국 VOK 아나운서 김채린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북튜브 채널 겨울서점물 운영 중이시고 MBC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의 진행자이며 활자 안에서 유영하기, 독서의 기쁨, 책의 말들의 저자 김겨울 작가님입니다. 유튜브 시대에 책을 영업하는 김겨울 작가님을 모시고 책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북튜버 겨울서점의 읽고 쓰는 이유라는 주제로 작가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책 읽기를 권장을 하니까 책을 이제 좋은 것이겠거니 하고서 이렇게 읽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학습되는 책의 이미지라는 거는 대체로 읽고 나서 독후감 쓰고, 독후감의 어떤 대체적으로 포맷이 정해져 있죠. 책의 줄거리를 요약한 다음에 나도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찍어주시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책 읽기가 있었고, 생기부에 적기 위한, 자소서에 적기 위한 책 읽기 같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 그러한 모델의 책 읽기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책 읽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책을 읽고 났을 때 그게 내 머릿속에 다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같은 다른 형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여러분 많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너무 좋은 영화였어.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친구랑 이제 야 진짜 대박이지 않냐?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영화 진짜 재밌어요. 대박밖에 없어. 대박 무슨 감상이 대박밖에 없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장면 진짜 재밌더라. 멋있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표현을 하고 지나간 영상의 경험이나 게임의 경험이나 체험의 경험은, 심지어는 일기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내가 겪은 건데도 언어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냥 한 10년쯤 지나면 스르르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근데 내가 영화를 보고 나와서 혹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걸 글로 혹은 말로 굉장히 자세히 써요. 혹은 얘기를 해요. 그 장면에서 내가 느낀 감정, 어떤 그 색깔을 보고 내가 생각했던, 떠올렸던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막 써요. 이게 언어화되는 순간부터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죠. 나에게 의미 있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책이라는 게 이러한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서 다른 매체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어떤 언어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책이 참 좋은 매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떤 책을 읽을지 선택하는 게 고민이라서요. 익숙한 대로 독서 편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과 작가님의 책 선정 기준, 그리고 독서 편식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서 편식을 꼭 고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분야를 정말로 끝까지 팔 수 있다면 저는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독서 편식을 어쨌든 뭔가 개선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 건너가고자 하는 다른 장르 중에서 내가 원래 읽는 장르랑 비슷한 걸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소설만 읽는데 과학책을 읽어보고 싶다. 원래 많이 들은 예시인데 그냥 예시로 생각해주세요. 제가 보통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소설 같은 과학책을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책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다리를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징검다리를 건너는 게 일단 한 가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법인데요. 좀 천천히 길게 잡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게 추리 만화예요. 추리 만화가 재밌어 보여서 추리 만화를 다 읽었어요. 그때 당시 나와 있던 거를. 다 읽고 나서 다음에 뭘 읽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파일러분들이 쓴 책으로 슬쩍 건너와서 보니까 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갈래가 뻗어진 게 이제 의학 쪽 책으로 또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진짜 한 방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약간 진짜 마음먹고 공부하듯이 난이도 있거나 유명한 제가 한 권을 마음먹고 다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한 권을 끝내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간 반복씩 나가는 거를 보통은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하기 싫은 일도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런 일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하기 싫은 일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어른이랑 그런 거죠. 다 그렇잖아요. 네, 프로랑 그런 거죠.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하는 게 어른의 삶이니까 이제 제 책임 하에 있는 것은 다 해내는 게 이제 프로의 미덕인 것이고 특히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컨디션이 어떻든 사정이 어떻든 매번 새롭게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꾸준히 같이 일한 것으로 한 번쯤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번 새로운 사람과 일을 하고 같은 사람과 일을 한다고 해도 뭐 2년 만에 다시 만난다든지 그럼 또다시 그 평가가 갱신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매번 잘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뭐 하기 싫은 일이든 하기 좋은 재밌는 일이든 최소한 한 70, 80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프리랜서들이. 그 정도의 안정성을 이제 가지고 계속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건강관리, 체력관리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기 싫은 일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대체로 재밌는 일이 더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아하는 걸 하는 것과 그걸 업으로 삼는 것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간격을 넘으신 데는 작가님만의 명확한 우선순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계기요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그런 우선순위를 좀 확고하게 하셨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대체로 잘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에게는 저의 우선순위가 일단 명확했고 글을 쓰는 사람 혹은 그걸 다루는 사람이라는 게 명확했고 그걸 일단 될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도 명확했고 그것의 기저에는 삶이 굉장히 짧다, 유한하다, 삶은 금방 끝난다라는 어떤 생각 그런 것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알차고 소중했는데요. 그만큼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아쉽네요. 작가님은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 집중해서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렇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